월영봉수입니다. 자, 오늘 4월 8일 금요일 장마감 이후인데요. 금요일 장마감 이후다 보니까 시장 얘기보다는 이제 주말 동안 조금 편안하게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좀 해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그동안은 이제 역사 쪽과 관련돼서 연결되는 부분, 이제 아무래도 역사 쪽을 알아야만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라든지, 그에 대한 상황들을 파악하기가 훨씬 쉽고요. 그리고, 어, 대처하는 이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런 그 역사 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제사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영화, 특히 이제 SF 영화들 쪽이 해당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제 영화로 보는 미래 기술들, 이 미래 기술들이 현재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 주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이 관련된 기술이 어떤 섹터로 묶여 있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공부를 해보시고 하다 보면 이게 연습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연습을 많이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영화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미있게 봤던 영화고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음, 이게 나왔던 이 미래 기술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대단했고요. 쇼킹했고, 뿐만 아니라 안에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우리 현대사회에서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치 문제라는 게 있고, 사실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어떤 문제를, 나누어 본다라고 한다면, 가치 문제와 사실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문제라고 하는 건 정답이 있는 문제죠. 뭐, 예를 들어서 1910년도 12년부터 1918년까지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잡아먹고 나서, 그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펼쳤는데, 그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 대한민국, 그러니까 당시 조선의 영토의 39% 정도의 영토를 빼앗아 갔다. 이 39% 어디 뺏어갔어? 뭐 문중 토지라든지 주인 없는 토지라든지, 뭐 신고 제대로 안 한 토지라든지, 신고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어쨌든 그런 것들 해서 요만큼 갖고 갔어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반면 가치 문제는 생각하는 사람마다 정답이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맞고 틀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고요. 얘는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뭐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으로 많이 이렇게 다툼도 있고 대립도 있고, 뭐 때에 따라 협력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모두 가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대 사회에는 사실 사실 문제보다는 가치 문제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한 내용들까지 얘기를 조금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자, 영화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탐 크루즈 주연의 영화고요. 2002년도에 이제 개봉을 했던 영화입니다. 한데, 이제 2054년 워싱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탐 크루즈가 경찰로 나옵니다. 경찰 조직의 이제 팀장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예지력이 있는 예지자들이, 이제 소녀 3명의 예지자들이 있고, 이들이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했을 때,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려고 할 때 나타나는 어떤 분노나 이런 에너지들을 포착을 해서 이쪽에 알려주는, 이제 그런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 예지자들이 이름을 공으로 딱
돌려가지고 알려주면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요 보이시는 요런 화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탐 크루즈가 찾아요, 범인을. 이게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아서 병력을 투입시켜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막아내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을 그렇게 해갖고 잡아놓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살인죄를 씌워요.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이고, 결국 그 예지자가 탐 크루즈를 살인자로 지목을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이 시스템이 잘못됐어 라는 걸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영화인데요. 일반적으로 공상과학 영화가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인간 생활의 편의, 행복한 사회 이런 것들을 꿈꾸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 영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100%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험성을 경고하는 영화들도 있죠. 뭐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나 뭐 이런 아일랜드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이제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런 영화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요런 이제 기술들, 과거에 그 2014년도 무렵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방송에서 이용을 한 적이 있죠. 아나운서가 화면 이렇게 그대로 보이는 상태에서 손짓으로 옆으로 이렇게 탁 넘기면 화면이 옆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술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게 요 기술에서 먼저 나왔었죠. 2002년도에 이미 나왔던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이 2007년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서 실제로 현실화된 적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제 기억으로는 2010년대에 넘어와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선거 방송에서 활용했던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요즘에는 한 발 더 나가서 증강현실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VR과 AR, 뭐 이제 지금 XR까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런 영화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었죠. VR 관련해 가지고는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에서도 한번 이제 94년도였나요? 92년도였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무렵에 나왔던 이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에서도 VR이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투자하는데도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영화 속에 등장했던 어떤 미래 기술 중에 우리가 볼만한 내용들, 첫째는 요 지금 예죠, 예. 벌레처럼 생기네. 벌레 로봇, 정찰 로봇입니다. 현재 이런 식의 정찰 로봇, 요게 지금 이 우리나라 기업이 실제로 만든 어제 뉴스에 나왔었던 만든 이 정찰용 군용 로봇입니다.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전쟁도 수행이 가능하죠. 이제 요런 것들이 요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런 수준까지 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요런 거에서 출발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현재 일부 군이나 소방서 쪽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이 정찰 로봇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중에 AI를 탑재하겠죠. 그럼 AI하고 관련된 부분들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카메라, 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쪽에서 뭐 그 테슬라가 라이더를 지금 쓰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라이더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기업들 쪽은 지금 라이더를 쓰는 쪽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도 같이 연결을 해서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쪽에서 자율주행하고도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홍채 인식은 지금 요게 홍채 인식하는 장면이잖아요. 요거 말고도 탐 크루즈가 이 도망을 가면서 시내 쪽을 쇼핑센터를 가니까 아무개 씨 뭐 반갑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관심 있어 하는 쪽의 내용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쇼핑할 수 있는 내용들 쭉 이제 광고판으로 막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홍채 인식, 이건 지금 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쓰게 되긴 하던데 뭐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건
이 상용화된 상태고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쇼핑센터에서 아무개 씨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쫙 증강현실처럼 이렇게 올려주는 광고, 그런 광고들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내용들, 그리고 VR, AR, XR까지 지금 현재 정부 이제 그 윤 당선인 정부 쪽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쪽 얘기들에 관련돼서 보게 되면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플랫폼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육성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거에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네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미 지나간 얘기고 현실화돼 있는 얘기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는 어떤 영화들이라든지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걸 보신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재밌게 보시고 두 번, 세 번째 보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궤도, 무인 자동 궤도 자동차.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자동 궤도 자동차가 한 단계 더 업되면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현재 자동 궤도 무인 자동차는 런던이나 그러니까 런던 히드로공항이나 아부다비 마즈다시에서 지금 현재 작은 규모로 운행 중이고요. 테슬라 지금 일론 머스크도 지금 이걸 지금 만들고 있죠. 현재 지금 진행형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일부는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거 제트팩, 요거. 뭐 이거는 아이언맨 같은 거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아이언맨도 아마 영화 보시면은 그 당시에 예전에 아이언맨 한참 막 유행할 때 제 기억으로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슈트, 실제 아이언맨의 슈트를 지금 뭐 만드네 마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 제트팩 같은 경우도 아마 이 제트팩 요거 만약에 이게 개발이 이제 본격화돼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중을 나는 택시 많이 들어보셨죠? 도심 항공 모빌리티.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아차 방문하면서 이제 이거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뭐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일부 종목들 조금 움직임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향후에 이 기술이 완전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이 기술까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얘는 지금 뭐 한 2027년 정도면 우리나라도 지금 상용화 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영화를 보면서 단순하게 즐겁고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진짜 영화 자체를 즐기면서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뒤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괜찮았어, 내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옆에다가 노트 갖다 놓고 체크를 딱 하시면서 요런 부분 해가지고 쭉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 중에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제외시킬 건 제외시키고 정말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인터넷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시고 현실 생활에서 실현 가능성 관련된 정도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영화에서 나온 기술 관련해 가지고는 좀 짧게 빨리빨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건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줄거리, 일종의 줄거리입니다. 줄거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2054년 미국 워싱턴이 배경이고요. 경찰청의 미래범죄국이라는 곳이 배경으로 되어 있고요. 예지자들이 3명의 예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살인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발산하는 에너지를 포착해서 붉은 구슬로 보여주면 경찰이 출동해서 이를 막는 시스템. 이제 그 부분들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이고요.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워싱턴 일원에서는 살인 사건의 90%가 줄어들었다. 6년에 걸쳐 미래범죄국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판명될 경우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제 이 부분이 영화의
큰 틀로 움직여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는 탐 크루즈가 살인자로 몰리면서 이 예지자들이 탐 크루즈를 살인자로 지목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의 영화고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봐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왜 제목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 예지자들은 총 3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3명의 소녀들이죠. 소녀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3사람은 인지한 내용이 서로 좋아하여 둘 이상 합치되는 것만 채택되고 소수의 한 사람이 만들어낸 불확실한 이미지는 폐기하게 된다. 이게 이 폐기되는 이 내용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인 거죠. 일단 이렇게 줄거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 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미래 사회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 차단에 대한 사회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 살인을 저지를 것 같은 에너지가 발산돼서 그 에너지를 미리 포착을 해서 알려주었고 경찰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이제 잡아가지고 살인죄를 씌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러면 살인을 했나요? 놔뒀으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살인죄로 묶입니다. 영화 내에서도 탐 크루즈가 도망을 다니다 결국은 한번 잡히게 되는데 그 잡혔을 때 살인죄를 쓰고 교도소를 들어가요. 교도소도 또 독특했죠. 굉장히. 자, 그 다음 AI가 범죄 위험을 예측해서 사전 차단하는 것에 대한 이 논란. 예를 들면 지금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는 실제 예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지자가 등장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예지자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죠. AI, 빅데이터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얘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 차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범죄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그걸 가서 막아내는 게 과연 정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게요. 작년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AI가 CCTV를 활용을 해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내는 한국형 프리크라임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개발이 되면 영화처럼 시범 사업을 하겠죠. 시범 사업을 해서 뭐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많이 있었다. 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는 영화하고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과연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그 상황이 있지만 사람이라는 건 자율 의지를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분노가 극에 치달았지만 그 분노를 극에 치달한 분노를 발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참아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 지난번에는 내가 발산을 했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건 이제 내용을 보시면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에 경찰들이 진입을 해서 범죄를 막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사람을 잠재적 범인으로 몰아서 처벌하는 형태, 이게 과연 옳을 것이냐. 공공의 이익, 즉 정의 구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전 차단하는 게 옳을지 아니면 개인의 인권이 더 우선되어야 할지, 저지르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옳은지까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사실 지금 이런 고민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금 뭐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이제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논술 전형 같은 데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과거 제 기억으로 2대에서 2010년대 한 중반쯤이었나요? 2대에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실제로 논술 문제로 낸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죠. 정답은 없습니다. 이걸로 가게 되면 맞춰서 내가 논리를 펴야 되는 거고, 이걸로 가게 되면 반대한다라는 쪽의 논거를 가지고 논리를 펼쳐야 되죠. 근거 돼서.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스스로 고민 한번 해보시고, 뭐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냥 한 번쯤 기술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 만들어낸다고 이 부분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네, 주말 동안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